은총아, 이모 꼭 돌아올게 기다려줘. 오늘은 복수와 은총이를 되찾기 위해 3년간 한국을 떠나 있는 구하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하나는 은총이가 소아우울증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갔지만 은총이를 만날 수도 안아줄 수도 없었습니다. 대기업 회장인 신여진의 입김이 닿자 경찰들도 구하나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고 이상가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은총이가 어찌나 울던지 구하나는 가슴이 타들어가는 듯했죠. 은총이 지금 얼마나 힘들까? 그 어린 게 이모를 얼마나 찾고 있을지 마음이 아팠지만 구하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힘이 없었기 때문이죠. 돈 없고 힘 없어서 겪는 서러움이라는 게 이런 건지. 누나한테 사과하라며 찾아갔던 동생들 구지은과 구지창마저 돈에 힘에 무릎을 꿇고 말았으니까요. 구하나 역시 신여진의 아량을 기대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신여진이 사과 한마디 없이 베풀어준다는 듯한 가짜딸 자리를 거부하자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린 구하나는 이제 그 집에서 나오지 말 걸 그냥 회장님 말 들을 걸 후회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이걸 보는 구지석의 마음은 타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누나 제발 정신 좀 차려. 언제까지 은총이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을 거야. 지석아, 우리 은총이가 나보다 더 힘들 거야. 제발 은총이 좀 볼 수 있게 해줘. 누나 그 집 사람들 다 잊어버리란 말이야. 신여진도 은총이도. 누나가 그렇게 아끼는 은총이 원수의 핏줄이야. 물론 은총이는 아무 잘못도 없지. 이건 다 신여진이 지은 죄니까. 진짜 누나가 은총이를 찾고 싶은 거라면 내가 도와줄게. 신여진한테서 은총이 뺏어다 줄 테니깐 조금만 기다려줘. 지석아, 신여진 회장이 우리 원수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구지석은 이제야 신여진이 어떤 인간인지, 얼마나 잔인한 사람인지 구하나에게 털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평생 혼자서 그 짐을 짊어지고 가려고 했지만 이제 드디어 비밀을 공유한 동지가 한 명 더 생기게 되었네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가 있어? 그런 사람이 우리 은총이 키우는 거 절대 볼 수 없어. 은총이 당장 데려와야 해. 하지만 구지석이 미국에서부터 수년간 노력해서 복수한 결과도 겨우 계열사 해성투어 한 개를 망하게 하는 일뿐이었습니다. 그것도 신여진과 협상을 통해 신여진이 선심 써주듯 포기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지석아, 누나도 복수 함께하게 해줘. 그 큰 회사를 어떻게 너 혼자 망하게 할 수 있겠어. 지석이 너 그동안 혼자서 많이 힘들었지? 누나, 우리 집에 새빵 들어오신 분 그 선생님이 내 은인이셔. 내가 미국에서 죽으려고 했을 때 살려주신 내 양아버지 같으신 분이야. 그분 도움을 받아서 오늘 해성그룹 본부장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어. 누나도 그분 도움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아. 우리 집안 사연을 다 알고 계시니까 도와주실 거야. 그동안 방관자 역할만 하던 윤성우가 드디어 본격적으로 나서게 될 것 같습니다. 구하나 씨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요? 가짜 딸로 속았다가 은총이까지 뺏기고 말았으니 저도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간 고생 많이 했는데요. 그런데 지석이가 걷는 복수의 길은 앞으로도 참 힘들 거예요. 괜찮겠어요? 구지석 또한 수년간 웃을 일 따위는 모두 포기한 채 복수의 인생을 올인해왔으니 구하나는 더한 것도 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제 목표는 신여진 회장한테 복수하는 것과 은총이를 찾아오는 것 두 가지입니다. 앞으로 제 남은 인생은 여기에 쏟을 생각이에요. 선생님이 제발 도와주세요. 제가 어떻게 하면 신여진 회장한테 복수를 할 수 있죠? 너무나 절실했던 구하나는 윤성호에게 길을 물었습니다. 이제 윤성호가 구하나에게 답할 차례였죠. 윤성호는 갑자기 비행기 티켓을 내밀었습니다. 미국으로 가는 비행편이에요. 구하나 씨가 지낼 집과 학교를 이미 준비해놨습니다. 가이드 일을 하면서 언어는 준비가 되었으니 적응하는 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소녀가장이 되어 고등학생 때부터 동생들을 먹여 살리는 소녀가장이 되어야만 했던 구하나는 학업도 제대로 마치지 못했고 당연히 기업 사냥에 대한 지식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씩씩하고 성실하게 살아왔기에 외국어도 가능했고 친한 외국인 친구들도 많았죠. 힘들게 지나온 삶이 한마디로 구하나의 재산이었습니다. 선생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절대 실망시켜드리지 않을게요. 지금은 제가 지석이한테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하지만 저 꼭 강해져서 돌아올 거예요. 저한테 소중한 사람들을 지킬 수 있을 만큼요. 윤성호에게 꾸벅 인사를 한 뒤 구하나는 캐리어에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곧 한국을 떠나야 되는데
그 전에 은총이한테 이모 꼭 돌아온다고 인사라도 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신여진이 맡고 있어서 구하나는 도저히 은총이에게 작별 인사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마지막인데 은총이가 하염없이 기다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니 구하나는 신방울을 떠올렸습니다. 지난번 신방울이 은총이를 집에 데려와 주었으니 신방울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해줄 수 있는지 부탁하기 위해 찾아갔는데요. 안녕하세요. 저 구하나예요. 실례지만 부탁드릴 게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혹시 은총이한테 이 편지 좀 전해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오늘 출국하거든요. 은총이 보고 가고 싶은데 아시다시피 그럴 수가 없어서 편지라도 남겼어요. 은총이 뭐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꼭 회장님 모르게 은총이가 이 편지 읽는 것까지 확인해 줄게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출국이라니 어디 마음이라도 정리하러 나가는 거예요? 고생 많이 했지 가짜딸이라니. 나도 회장님이 그런 짓을 했다니 깜짝 놀랐지 뭐예요. 우리한테는 은인 같으신 분이지만 구하나 씨한테는 정말 왜 그러셨는지. 내가 다 마음이 아프네. 은총이 소식은 내가 종종 전해줄게요. 정말요? 부탁 좀 드릴게요. 제가 사실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됐는데요. 금방 못 돌아올 것 같은데 은총이 소식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고 유학이라니 언제 들어오는 거예요? 아직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최대한 일찍 끝내봐야죠. 은총이한테 이모 꼭 돌아올 거라고 기다려달라고 전해주세요. 신방울과 구하나는 그렇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헤어졌고 구하나는 황진구에게는 따로 인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구하나도 황진구를 좋아하기는 했지만 황진구는 결혼을 앞둔 약혼자도 있었고 자신을 속이기까지 했으니 이대로 인연을 끝내려 했죠. 하지만 황진구는 뒤돌아선 구하나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왔습니다. 하나씨 제발 기다려줘요. 구하나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황진구의 목소리의 뒤를 돌아보았고 황진구는 급하게 뛰어와 구하나가 정말 미국에 가는 게 맞는지 확인했는데요. 하나씨 정말 떠나는 거예요? 난 이대로 끝낼 수 없습니다. 하나씨 미국 가는 거 신여진 회장님한테 복수하러 가는 거죠? 저도 따라가게 해주세요. 하나씨한테 사죄하며 살고 싶습니다. 하나씨가 원하는 게 복수라면 제가 그 복수 도울게요. 저만큼 신여진 회장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제발 제가 하나씨를 도울 수 있게 해주세요. 황진구 사장님 정신 차리세요. 거기가 어디라고 따라가요, 저를? 3달 뒤에 결혼식 하는 거 잊으셨어요? 저 세영이랑 파혼했습니다. 윤세영이 임신했다는 것도 거짓말이었는데요. 저 하나씨 계속 좋아해도 됩니까? 부담 주고 받아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씨 곁에 있고 싶어요. 구하나는 고민 끝에 황진구를 허락했고 황진구는 구하나와 마찬가지로 혜성그룹에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진구야, 너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니? 회장님 저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더 이상 회장님이 시키시는 대로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신여진은 진심으로 자신을 대해주는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씩 떠나보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신여진 곁에 남은 사람은 최명지와 윤세영뿐이었죠. 신여진은 그럼에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위안했는데요. 괜찮아, 모두 다 떠나도 은총이는 내 곁에 있어. 절대 뺏기지 않을 거야. 은총이의 마음은 병이 들었는데 몸만 할머니 곁에 강제로 머물게 하면 뭐하나요. 한편 신방울은 집에서 시름시름 알아누워있던 은총이의 방문을 두들겼습니다. 은총아, 방울 할머니 들어가도 될까? 할머니 안녕하세요. 우리 은총이 괜찮아? 한눈에 보기에도 안 좋아 보이는 은총이의 상태에 정말 이러다 애를 잡겠구나 싶었죠. 그나마 은총이는 신방울에게만 인사를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은총이는 하나이모와 강제로 떼어놓았을 때 마음을 크게 다쳐 신여진과 더불어 최명지 그리고 윤세영에게는 말도 섞지 않고 있었죠. 어린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은 은총이는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을 완전히 단절해버렸는데요. 매일 밤 이불 속에서 하나이모를 그리워하며 조용히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밥을 제대로 먹지 않고 하나이모가 좋아하던 음식만 찾아 겨우 몇 숟가락 입에 넣곤 했죠. 그런 은총이에게 신방울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은총아, 할머니가 은총이 주려고 하나이모 편지 가지고 왔는데 한번 봐볼까? 은총이의 눈이 순간 반짝이며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나이모가 저한테 편지를 썼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은총이는 하나이모가 정성껏 써준 편지를 받아들고 떨리는 손으로 더듬더듬 읽어내려갔습니다.
얼마나 그리웠는지 하나이모의 글씨체만 봐도 가슴이 뭉클해졌는데요. 편지 종이에서는 하나이모가 평소 사용하던 은은한 향기도 느껴지는 것 같았죠. 은총아 하나이모야. 은총이 마음이 많이 아프다던데 이모는 은총이가 아프지 않고 밥도 잘 먹었으면 좋겠어. 우리 다시 만나려면 은총이도 건강하고 이모도 건강해야겠지. 은총아 이모는 은총이를 정말 많이 보고 싶지만 지금은 보러 갈 수 없을 것 같아. 이모가 아직 은총이랑 함께 살기에는 부족한 게 너무 많아서 그래. 이모가 꼭 은총이 키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돌아올게. 은총이 이모 조금만 기다려줘. 이모 꼭 돌아올 거야. 이모 돌아오면 이모랑 꼭 다시 살자. 우리 절대 헤어지지 말자. 이모가 은총이 엄마가 되어줄 거야 반드시. 편지를 읽는 내내 은총이의 눈에서는 콩알만한 눈물이 뚝뚝 떨어졌고 작은 손가락으로 그 눈물을 조심스레 닦아내었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문장에서는 하나이모의 눈물 자국도 희미하게 보이는 것 같았죠. 그 흔적을 보며 은총이는 하나이모도 자신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생각에 미소 짓기도 했습니다. 편지를 다 읽은 은총이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신방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이거 뭐예요? 하나이모 어디 갔는데요? 신방울은 은총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조심스럽게 대답했는데요. 응, 은총아 하나이모 미국으로 유학 가면서 은총이한테 편지 남긴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은총이의 작은 얼굴에는 실망과 슬픔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이제까지 참아왔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듯했죠. 눈에서는 금세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나이모 정말 다시 올까요? 은총이 버리는 거 아니죠? 신방울은 은총이의 작은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진심 어린 목소리로 대답했는데요. 은총이가 이 편지처럼 밥도 잘 먹고 씩씩하게 있으면 하나이모가 반드시 만나러 온다고 그랬어. 눈물 뚝 그치는 거야 알겠지? 작은 손으로 눈물을 닦아내며 은총이는 의지를 다지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나이모 저 꼭 데리러 오세요. 기다릴게요. 그 말을 남기고 은총이는 편지를 소중히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날부터 은총이는 하나이모와의 재회를 기다리며 매일 밥을 잘 먹고 씩씩하게 지내려 노력했죠. 그렇게 은총이와 구하나는 이상가족처럼 가슴 아픈 헤어짐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매일 밤 서로의 얼굴을 그리워하며 자리에 누워 잠 못 이루는 시간들이 이어졌죠. 은총이는 매일 밤 창문을 통해 별을 보며 하나이모도 같은 별을 보고 있을까 생각하곤 했습니다. 서로에게 깊은 그리움을 안고 지내는 동안 구하나와 황진구는 미국에서 부지런히 복수를 위한 칼을 갈았고 매일매일 실력을 키워나갔습니다. 낮에는 열심히 공부하고 밤에는 신여진의 약점을 찾기 위해 자료를 모으는 나날이었죠.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은총이를 생각하며 다시 힘을 내곤 했습니다. 구하나는 드디어 3년 뒤 한국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한국의 공기가 그녀를 반겼습니다. 오랜만에 맡는 고국의 냄새의 감회가 새로웠죠. 공항에서 황진구는 구하나의 손을 꼭 잡으며 격려의 말을 건넸는데요. 하나씨 한국에서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사이 구하나와 황진구는 서로를 의지하며 연인이자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있었죠. 서로에게 의지하며 어려운 시간들을 함께 이겨냈고 그 과정에서 깊은 신뢰와 사랑이 싹텄습니다. 황진구는 구하나가 약해질 때마다 옆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고 구하나는 황진구의 따뜻함에 의지하며 더욱 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의 시간은 구하나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모시켰는데요. 예전에 신여진에게 당하고 엉엉 울던 구하나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고 강인하고 냉철한 눈빛을 가진 여성으로 성장했습니다. 세련된 옷차림과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는 그녀가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한눈에 보여주었죠. 이제는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강한 여성이 되었습니다. 한국 공항에는 윤성호와 구지석이 반갑게 마중 나와 있었는데요. 윤성호와 구지석은 구하나의 달라진 모습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약하고 상처받기 쉬운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으니까요. 특히 구지석은 누나의 달라진 모습에 내심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누나 준비됐지? 구하나는 차갑고 단호한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신여진 회장 빠른 시간 안에 끌어내릴 거야. 그 말 한마디에 구지석은 누나가 얼마나 강해졌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윤성호 역시 구하나의 변화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믿음직한 동료를 얻었다는 안도감을 느꼈죠. 이렇게 신데렐라 게임은 드디어
구하나의 복수의 막이 본격적으로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3년 동안 차근차근 준비해온 복수의 계획이 이제 실행될 순간이 다가온 것이죠. 모든 전략과 시나리오가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구하나까지 무사히 돌아오게 되었으니 윤성호는 더 이상 숨길 필요 없이 자신의 진짜 정체를 밝히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숨기고 있던 윤성호는 이제 모든 카드를 공개할 때가 왔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여진에게 복수하기 위해 그동안 쌓아온 모든 증거와 자료들이 이제 빛을 발할 차례였죠. 놀랍게도 황진구가 윤성호를 가장 먼저 알아보았는데요. 예리한 눈썰미로 윤성호의 정체를 간파한 황진구는 구하나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윤성호가 누구인지 알게 된 구하나는 더욱 든든한 지원군을 얻게 되었다는 확신이 들었죠. 윤성호 또한 신여진을 끌어내리려고 굳게 결심을 했기에 이제 더는 감출 것도 없었고 당당하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동안 그림자 속에서 움직이던 윤성호가 이제는 당당히 앞으로 나서게 된 것입니다. 이제 남편과 부인이 제대로 맞붙어 보겠는데요. 그동안 신여진이 모르게 준비해온 모든 계획이 이제 실행될 차례였습니다. 윤성호의 정체가 밝혀지면서 신여진은 패닉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었죠. 리처드한 윤성호에게는 혜성그룹에 상당히 큰 지분도 있고 은총이의 친할아버지로서 손녀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도 있었습니다. 법적으로도 충분히 유리한 위치에 있었던 것이죠. 그동안 회사 내에서도 조용히 자신의 편을 모으고 있었던 윤성호는 이제 본격적인 경영권 싸움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신여진은 이제 회사도 은총이도 모두 다 뺏기게 되어버릴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에 직면한 것입니다. 구하나는 설레는 마음으로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한 은총이를 만나러 학교 앞으로 찾아갔습니다. 교문 앞에서 은총이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구하나의 가슴은 두근두근 뛰었는데요. 아이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하자 구하나의 눈은 은총이를 찾아 바삐 움직였죠. 은총이가 안 본 사이 훌쩍 커버렸고 저기서 하나이모를 알아보고 반갑게 달려오는 은총이의 모습을 보자 구하나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차올랐죠. 3년 동안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은총아, 이모 돌아왔어. 이모가 너무 늦었지. 미안해 은총아. 이제 이모랑 헤어지지 말자. 하나이모를 꼭 안으며 은총이도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다시 만난 두 사람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번졌죠. 매일 밤 하나이모를 그리워하며 잠들었던 은총이는 이제 진짜 하나이모를 눈앞에서 보게 되어 꿈만 같았습니다. 하나이모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저 이제 이모랑 살아도 되는 거예요? 정말요? 그래 은총아, 이제 우리 절대 떨어지지 않을 거야. 이제는 아무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어. 그 말을 들은 은총이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고 작은 몸으로 하나이모를 꼭 껴안았습니다. 알고 보니 윤성호는 미국에서 구하나를 법적으로 딸로 입양했고 이를 바탕으로 구하나는 정당하게 은총이를 데려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를 완벽하게 밟아 신여진이 반박할 수 없도록 철저히 준비했던 것이죠. 변호사들과 수없이 회의를 거듭하며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고 완벽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신여진이 노발대발하며 윤성호의 집까지 찾아왔지만 윤성호라는 은총이의 정식 할아버지에게서 손자를 강제로 데려갈 수는 없었죠. 법정에서도 이미 판결이 난 사안이라 신여진은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해왔던 신여진은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죠. 구하나는 진작부터 은총이를 되찾기 위해 윤성호의 전폭적인 도움을 받아 법적 소송을 진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과정이 치밀하게 계획되고 실행된 것이었죠. 은총이의 양육 환경에 대한 조사부터 신여진의 부적절한 양육 태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증거를 철저히 수집해 두었습니다. 심지어 신여진은 은총이를 빼앗겼는데 그 일에만 신경을 쓸 여유조차 없었죠. 왜냐하면 구지석이 그동안 꾸준히 모아놓은 신여진의 불법적인 기업 사냥 증거들을 전격적으로 공개하며 빵하고 터뜨렸기 때문입니다. 구지석은 예전에 미국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여 해킹 기술까지 습득했고 그 기술로 신여진의 비밀 문서들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연일 신여진의 불법 행위에 대한 보도가 쏟아져 나왔고 주가는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앞다투어 주식을 팔아치우기 시작했고 회사 내부에서도 동요가 일어났죠.
이제 구하나의 완전히 흑화된 모습이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한때 착하고 순수했던 구하나가 어떻게 신여진에게 복수할지 모두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은총이는 예전에 화가 나면 흑화했다고 해서 흑총이라고 불리던데 이제는 구하나도 흑하나라고 부르면 될까요? 한때 눈물 많고 여린 구하나는 이제 냉철하고 강인한 여성으로 완전히 탈바꿈했죠. 이제부터 우리 구신남매의 본격적인 반격에 신여진이 그동안 쌓아온 제국이 어떻게 무너지게 될지 다음 이야기가 정말 기대됩니다. 구하나와 구지석이 어떤 방식으로 신여진을 몰아붙일지 그 과정도 정말 흥미진진할 것 같네요. 게다가 윤성호의 본격적인 활약도 기대가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